오늘은 사명감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인간론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좀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명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보다는 직업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사명보다는 탐욕이 더 많습니다. 사명감보다는 욕망이 더 많습니다. 사명감보다는 자기의 권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는 정말 사명감이 소중합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환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인간의 초름성을 분명히 잘 알고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적으로 말하면 의사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살인자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이 사회의 칼이요, 독이요, 총입니다. 그렇게 의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사회에는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의사는 왜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든 자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던 의사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경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 속에 빠지고 교만 속에 빠지고 죄악 속에 빠지고 당자와 같이 살며 책임의식이 없으며 소명감이 없는
의사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사는 오진을 함으로써 살인자라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의사가 죽였나요? 자기의 직업의식과 사명의식, 소명감이 없이 그저 직업으로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의사라고 한다면 잡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대학을 나오면 열쇠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키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한 10개 정도 돼야 됩니다. 집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병원도 찾아줘야 됩니다. 자동차도 외제차를 사줘야 됩니다. 옷도 명품을 입어야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사가 되어야 되는 어떤 계기와 생각은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은 빠릅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 싶었던 욕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속에 사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의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배 칼로 째가지고 그 부분만 딱 칼로 잘라서 꼬매가지고 진통제만 주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직한 나의 친구 의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직업의식이 더 강합니다.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왕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사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과학이 발달돼 왔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기가 막힌 좋은 기계를 가지고 들어대면 다
만원경이 알려줍니다. 기계가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의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에 안 째도 됩니다. 주사기 하나만 딱 해가지고 쭉 집어넣으면 뚝뚝뚝뚝 잘라서 뚝뚝뚝 꿰매버립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내가 살았다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으므로 환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픈 부분을 잘라내고 컴퓨터가 수술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몸 자체의 세포들이 자라서 면역성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수술을 하면 딱 7일 걸립니다. 7일 되면 모든 세포는 완성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라고 면역성이 좋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잘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의사가 잘해서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 죽은 자가 사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환자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정신을 잘 차리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면 면역성이 자라게 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불사신이라 그 말이에요. 불사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응? 스스로 불사신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것은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환자의 정신입니다. 보호자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의 관계와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이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성취되는 것이지. 행복이 성취됐을 때에 에너지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사라지게 소망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소망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가난하게 살았던 한 의사가 열심히 부모 일에 함께 부모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으로 가면 밭으로 따라가고 아버지께서 논으로 가면 논으로 따라가고 아버지께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아버지와 똑같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고민을 한들 그 의사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신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는 공부를 전혀 못했던,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년 채 안 돼서 열심히 배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내과 의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기적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운명은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새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공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대학에 갈 수 있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기억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달달달달달달 외워버렸습니다. 한 번 외운 것은 전혀 잊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외웠던 그 모든 학문을 그대로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는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수가 되고 좋은 대학에서 과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느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울타리에서 그 울타리에 완전히 꽁꽁 묶여서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에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행복도 사랑도 몰랐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척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 개척을 합니까? 시골에, 병원이 없는 시골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병원을 설립합니다. 병원을 설립하고 나서 1, 2년 동안은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 2년 동안 열심히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환자에게도 그냥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이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아내까지 사모님까지 의사 사모님까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돈이 없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을 배제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없는 환자도 무수히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 여유가 되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 의사를 통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살인자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세상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가 된 그 자체 인간은 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코 아시기를 바랍니다.